오늘도 우리의 이성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회사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는 순간마다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했죠. 2022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의 AI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정확도와 속도, 치명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브레이비1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했어요. 실시간 전쟁 데이터로 러시아 드론을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죠. 그 회사의 이름, 팔란티어. 이 이름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구슬에서 따왔습니다. 세상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마법의 보석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회사가 나타난다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국가가 테러를 막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미국 정보기관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에겐 데이터를 연결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등장한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창업자는 피터 틸, 페이팔을 만든 그 사람이죠. 그는 단순한 스타트업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 그게 목표였습니다. CIA가 창업 초기부터 투자했고 FBI가 수주를 시작했죠. 일반 스타트업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회사 이름도 의미심장합니다. 팔란티어는 멀리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것을 본다는 마법의 수정구슬처럼 이 회사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 테러 사건 직후에 이런 회사가 바로 등장했을까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요. 팔란티어를 이해하려면 한 집단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페이팔 마피아죠. 2007년 포춘지는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페이팔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후 실리콘밸리 전체를 장악했으니까요.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데이비드 섹스. 이들은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정치 권력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죠. 2016년 미국 대선, 실리콘밸리 대부분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틸은 달랐어요.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유일한 실리콘밸리 거물이었죠. 당시 그는 약 150만 달러를 트럼프 진영에 기부했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직접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터 틸이 키운 제자 JD 벤스가 부통령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부 수장이 됐죠. 데이비드 섹스는 AI와 암호화폐 전문가이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2025년 5월부터 국방부와만 16억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정부가 된 거예요. 그럼 팔란티어는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AI, 빅데이터, 군사 분석.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팔란티어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군대 이동 분석, 테러 조직 추적, 공격 타겟 식별, 전쟁 전략 수립, 심지어 전쟁 범죄 증거까지 수집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였을까요? 드론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군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 정보를 포병에게 즉시 전달하고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맞추게 만들어요. 이걸 킬체인 단축이라고 부르는데 공격 결정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극적으로 줄인다는 뜻입니다. 2022년 이코노미스트는 이 회사를 역사상 가장 과대평가된 기업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당시 시가총액이 수익의 600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초 기준으로 주가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전쟁이 데이터 산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충격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기술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일부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너무 느리다고요.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몇 년씩 걸리고 정치인들은 싸우기만 하고 관료들은 절차만 따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데이터와 AI로 국가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죠. 데이터만 분석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어디에 건설할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범죄가 일어날 곳을 미리 예측하는 것까지요.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어요. AI 기반 국가 운영 모델이 미래다라고요. 그런데 질문 하나. AI가 정부를 대신한다면 투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거는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기술 독재일까요?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숫자로 볼까요? 2000년대 초반 미국 경제 규모는 중국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미국 GDP의 75%까지 따라잡았어요. 격차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든 거죠. 일부 기술 엘리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요. 중국은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으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미국은 의회에서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시스템, 사회 신용 점수, AI 감시망, 이 모든 게 정부 주도로 빠르게 도입됐죠. 그래서 일부 미국 기술 엘리트들은 묻습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건 단순한 경제 경쟁이 아닙니다. 체제 경쟁이에요. 팔란티어는 미국에만 머무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죠. CEO 알렉스 카프는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이스라엘도 갔습니다. 각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 진행했죠. 2023년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기술 파트너십까지 체결했습니다. 최근엔 일본, 한국,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2023년 영국 MHS와는 5년간 4억 8천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명목이었죠. 2026년 기준 팔란티어의 주가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수록 긴장이 고조될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전쟁과 데이터가 있는 곳엔 언제나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이제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팔란티어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전쟁은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물론 팔란티어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세요. 전쟁이 터지면 정부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고 팔란티어는 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계약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고 영향력이 커지죠. 2025년 로젠블렛 증권은 팔란티어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쟁 수요 증가 때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쟁이 데이터 산업이 됐고 AI 산업이 됐고 정보 산업이 된 거예요. 미래 전쟁에서 중요한 건 총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회사는 사실상 전쟁을 지배하는 셈이죠. 팔란티어는 단순한 IT 회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권력의 시작일까요? 피터 틸이 트럼프를 지원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정치 후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가 키운 제자가 부통령이 됐고 그의 동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고 그의 회사는 국방부와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기술이 정치가 됐고 데이터가 권력이 됐고 AI가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팔란티르 수정구슬은 모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오래 들여다본 사람은 결국 미쳐버렸죠.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는 쪽일까요? 아니면 데이터에 의해 보이는 쪽일까요? 미래엔 총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성은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직 자리에 있나요?